받았는데 그걸 경남상가에 잡아가지고 탑에 부탁을 해가지고 간단히 예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아까 올라갔던 이물연 행진곡 그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원 여사님하고 박수진 여사님하고 영어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은 보수 정권에서 자꾸 이제 그 이물연 행진 들불 약을 예 같이 합니다. 저는 광주에 자주 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당 대표 그 경선을 앞두고 제 말씀도 좀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도 좀 듣고 그러려고 오늘 광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광주 국립묘지를 지금 참배하고 지금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라서 저도 그 국립묘지에 들어갈 그 맞으면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입니다. 첫째는 촛불혁명으로 해서 집권을 했고 9년 만에 참 어렵사리 집권을 했고 또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아주 꽉 막혀 있던 남북 관계가 좀 풀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이어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해서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아주 중요한 그 새로운 역사적인 지평이 열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집권, 남북관계, 지방자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우리 역사에서 거의 없었거든요. 어떤 경우는 집권을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경우도 있고 지방선거까지 이기긴 했는데 남북관계가 안 풀어져 가지고 이 진동을 못 나가기도 했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당을 맡을 사람은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아주 성공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당을 이제 크게 혁신해서 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만이 2022년 재집권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처럼 풀린 남북 관계를 더욱 이렇게 활짝 열리도록 그 활발하게 경제 교류 협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처럼 찾아온 이 새로운 이 역사적인 지평에서 개혁 진영이 적어도 앞으로 한 20년간은 그 연속해서 집권을 해서 개혁적인 정책들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그 역사적인 큰 말하자면 대비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내는 데 있어서 역시 그 다른 분들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잘 하실 수 있고 같이 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국무총리를 했던 경험이라든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세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이게 제 마지막 이제 정치적인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뒤늦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뒤늦게 출마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돌아다니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비 경선은 이제 통과가 됐어요. 예비 경선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본 경선이 8월 25일 날 이제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의 입장도 얘기하고 각 지역의 정책 사안들도 더 보살피고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그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로 이제 또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좀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아직은 뭐 초반이라서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제일 앞서가는 거로 나오는데 호남에서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많이 이겨서 129석이 됐습니다. 129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갖고는 뭐 다른 협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 이제 그 연대를 어디 하고 할 거냐, 그 사하는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가을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큰 쟁점이 이제 될 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내에서 의견들은 연대를 해서 협치를 해서 뭐 법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아주 널리 이제 형성돼 있는 거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이 높은 수준의 그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개각까지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설지는 더 이제 협의를 해봐야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협치의 수준을 이제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 호남 지역에 제일 이제 취약한 것이 이제 일자리,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총리를 할 적에 제일 중요시했던 게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제일 큰 데가 한전이거든요. 한전을 여기로 보내려고 굉장히 그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협의를 했고 다른 시도지사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때 박순영 지사하고 박광철 시장이 있을 때인데 최종적으로 한전이랑 큰 기관을 보낼 테니까 광주하고 전남이 만나는 지점 거기에 나주에 이제 위치하는 게 좋겠다 혁신도시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전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전 하나가 웬만한 공기업 한 15개 내지 20개 크기거든요. 저가 하나가. 맞아요. 아마 저 한전이 이쪽 호남 지역의 그 산업을 일으키는데 큰 마지막 플랫폼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한전을 발판으로 해서 에너지밸리를 만드는 에너지 융복합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게 호남 광주의 맞아요. 상징적인 사업이 되도록 아마 저는 그때 와서 500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그 김영록 지사 말씀하신 거 보니까 1000개를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산업이 되는 거죠. 특히 그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당에서도 큰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광주형 일자리,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높으니까 그거 갖고 타산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투자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캐나다라든가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사회적 타협을 해가지고 이 임금 자체를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이 간접 비용들, 주거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관계 비용을 이제 맞으면 그 지역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임금은 한 다른 지역에 보다 좀 적게 받더라도 그런 간접 시설이 많아지면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유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캐나다의 토론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형적인 거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캐나다가 자동차 공장을 토론토에다 많이 줬어요. 거기가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 노조의 그 스트라이크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임금 갖고 그렇게 막 악을 물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거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에 있던 회사들이 토론토로 많이 이사를 가버렸죠.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디트로이트 있을 때는 매번 파업에 시달리고 막 임금 때문에 시달리고 했는데 토론토로 가니까 그게 많이 줄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이제 디트로이트 파산이 됐잖아요. 디트로이트가 나중에 파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실제로 그 기업한테만 모든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지자체하고 그 같이 하는 그런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 그게 이제 지금 여기는 현대 자동차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자동차는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런 방식으로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더 모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역의 산업이 이렇게 육성이 되도록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높아지고 생활도 안정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마침 광주시장 전남지사가 우리 당에도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광주행 일자리 만드는 현대 자동차가 올 경우 이제 예정지이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신재생 에너지 말하자면 사업이라든가 저쪽 영암 쪽 해안가 쪽 이쪽으로 이제 그런 걸 한다라든가 아니면 또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쪽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차분히 이렇게 계획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 봉화 먼저 갔고요. 봉화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 참배하고 마침 박종철 열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부산에 조문 가고 대구에서 이제 지방자치 의원들 그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일 먼저 가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옛날부터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그 얘기를 찌라시에서 그 완전 음해 차원에서 그러니까 10년쯤 됐나요? 제가 12년도 대선 후보 나올까봐 그 음해 차원에서 찌라시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 얘기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막 딴 사람 공격하는데 쓰고 그러는 거죠. 실제 그 이해찬 후보께서 선거운동 그 후보들 뵙고 제 입장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4일날 광주에서 이제 그 시도당 개편대회를 이제 할 때 또 이제 와서 인사를 좀 드릴 예정으로 있고요. 2일날 그 MBC 방송에서 텔레비 토론회를 합니다. 그날 2일날이면 무슨 요일인가? 2일날 이제 와서 텔레비 토론할 때 또 와서 보다 자세한 정책적인 내용은 이제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많이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당원분들 또 시도민들께도 이제 지지를 호소해달라고 메모가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